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정왕후가 명하였다. 윤월로는 어리석고 망년된 사람인데다 또 지친으로 차마 내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간이 공료를 가지고 여러 날 동안 엎드려 옵소하니 듣지 않을 수가 없다. 사사하라. 명종이 왕위에 오르고 문정왕후 세상이 되었다. 수름성장을 하는 8년 동안 그녀는 여왕이었고 20세가 된 명종에게 편전을 내주었지만 실질적인 왕은 여전히 그녀였다. 문정왕후의 집안은 대단한 지위를 누리며 살았다. 그녀의 오라비 윤월로, 남동생 윤원형, 윤원형의 첩 전난정까지 조선의 모든 재산은 그들의 손아귀에 몰려들었다. 밥은 다 지었더냐? 전난정이 부엌 어멈에게 물었다. 네, 마님. 말에 실어놓았습니다. 알았다. 정난정의 걸음 옮기자 하인들이 뒤따랐다. 말 위에는 지은 밥이 있었는데 그 양이 두어 가마나 될 법했다. 정난정은 1년에 두어 차례 밥을 지어서 두모포 같은 곳에 나가 물에 던졌다. 바로 물고기에게 공덕을 비는 것이었다. 물고기에게 밥을 던져주는 정난정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비난했다. 백성들에게서 뺏은 쌀을 물고기에게 퍼주고 있으니 저것도 사람인가. 그러게나 말일세. 전현이 윤현영의 본처를 독살하고 정경부림까지 궁해졌으니 세상이 망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전현이나 윤현영이나 뭐가 다른가. 권력 때문에 자기 형마저 죽인 인간이 아닌가. 명종이 왕위에 오르고 소윤의 세상이 되었다. 이때 윤열로가 백성과 대신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문정왕후는 한발 양보하여 그를 잠시 유배시켰다. 그러나 이 일이 을사사화의 발판이 되었다. 윤열로의 죄는 컸지만 대신들이 윤열로만에 탄압하여 죽이자는 의견까지 분분했다. 그래서 문정왕후가 더욱 진노하게 되었고 그것이 구실이 되어 화가 그치지 않았다. 윤월로가 유배지에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가족들의 배신이었다. 전난정을 지켜보던 행인들이 다시금 대화를 이어갔다. 권력이 얼마나 좋으면 형도 오라비도 죽이겠는가. 나눠 갖기가 싫었던 게지. 윤현영이 조카를 부추겨서 자기 형의 죄를 올리게 했으니. 윤님은 전하의 역적이요. 윤열로는 인종의 역적이라 하지 않는가. 그런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인종의 귀신이 잡아가지 않는 게 다행이지 뭘 그런가. 을사사화가 일어난 후 윤열로가 유배에서 풀려났다. 중앙으로 돌아온 윤열로는 돈영도정으로 있으면서 윤현영과 세력 다툼이 시작되었다. 이에 윤현영은 병조자랑 윤춘영을 부추겨 상소를 올렸다. 바로 윤열로의 죄상이었다. 인정이 왕위에 있을 때 죽기를 매한 기도했으며 음흉한 소문을 퍼뜨리고 탐욕을 부리며 악랄하고 방자했던 실상을 적나라하게 적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문정왕후를 움직이는 것은 따로 있었다. 상소에 언급된 여희 때문이었다. 여희는 중국 춘추시대의 헌공의 비로 헌공의 총애를 받아 왕비가 된 후 태자를 모함하여 죽인 인물이었다. 즉 문정왕후가 여희의 이름을 듣게 된 것이 대윤의 윤님 때문이 아니라 실은 윤열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희가 죽은 태자는 누가 보아도 인종으로 오인할 만했다. 문정왕후는 윤열로를 파직시켰다. 윤현영은 양사를 움직여 계속해서 상소를 올리니 윤열로는 끝내 사사되었다. 조송안의 집만 16채라네. 얼어 죽을. 사대부들이 창피한 줄도 모르는 채 천연의 배에서 나온 서자들하고 앞다투어 혼인시키려고 난리가 났지 뭔가. 전하가 오명을 그리 내렸으니 어쩌겠는가. 전년 첩자식들을 적자와 통혼할 수 있게 하라 했으니 전년은 원래 기생이 아니었던가. 기생년이 자식들의 양반과 혼인이라 두고 보게 꼭 나라가 망할 것이니 가세나 쳐다보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지네.
행인들이 가던 길을 재촉했다. 그러나 이들의 권세도 명종이 왕위에 오르고 20년 만에 문정아우가 죽음으로써 끝이 났다. 명종이 대신들에게 물었다. 이제야 왕으로서 홀로 선 명종이 첫 임무로 바로 외삼촌 윤여정이었다. 한나라 문제가 박소를 죽인 데에 대한 의견을 묻노라. 박소는 한나라의 문제의 외삼촌인데 제가 있어서 문제가 죽였다. 여기서 명종의 윤여정에 지목한 것이었다. 윤여정은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유배지에 쫓겨났다. 윤여정은 본처 김씨의 집안에서 딸을 독살을 주장했으며 이들을 고소했다. 윤원영과 전난정이 유배지로 떠날 때 무수한 돌들이 날아와 때렸다. 모두가 윤여정을 죽기를 원했지만 명종은 다만 벼슬을 뺏고 시골로 보낸 건 사사로운 정 때문이었다. 전난정과 윤여정이 하루하루는 죽기보다 더 불안한 날들이었다. 전난정은 혹 사약이 내려올까 늘 독약을 품고 살았다. 어느 날 정난정이 여종에게 말했다.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중얼거린 것에 가까웠다. 필시 잡으러 올게야. 필시 그렇게 된다면 너는 꼭 내게 알려야 할 것이야. 내가 어찌 살아왔건만 절대로 내 놈들의 뜻대로 죽어주지 않을게야. 여종이 섬찟한 기운을 느끼며 대꾸했다. 네? 아, 네. 잠잠했던 며칠이 지났다. 여전히 전난정은 하루하루를 억적같이 살아내고 있었다. 이때 군부조사가 평안도 진장을 잡아가는 길에 이 지역을 들렀다. 금교육에서 말을 갈아타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하필 정난정의 여종이 그 모습을 보고 말았다. 여종이 급히 집으로 뛰어가며 소리쳤다. 도사가 오고 있습니다, 마님. 도사가 오고 있습니다. 얼레부터 뛰어들어온 여종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정난정은 입에 피를 가득 머금고는 웃어 보였다. 그녀는 검은 피를 토하며 죽었다. 멀리서부터 여종의 소리를 들은 전난정이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죽은 것이었다. 윤여정이 전난정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윤여정이 전난정에 대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녀의 불륜이었다. 정난정은 우연 송윤덕과 내통했는데 이를 모르던 윤여정을 그를 아들처럼 대했다. 전난정의 비밀은 그녀가 죽음으로써 영원히 묻히게 되었다. 전난정은 죽은 뒤 다시 천황 기생신분이 되었다. 그리고 5일 뒤 전난정의 죽음에 온통해하던 윤여정도 소병을 얻어 죽었다. 드디어 외책서력으로부터 벗어난 명종은 스스로 정사를 돌보고자 했지만 2년 후 34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윤여정이 사람들을 풀베듯 죽이고 흉악한 짓을 있는 대로 다 했는데 오랫도록 천벌을 면하더니 금일에 이르러 마침내 핍박으로 죽으니 조야가 모두 쾌하게 여겼다. 윤여정이 일단 패하고 나니 온수였던 집에서 때를 지어 빼앗겼던 재물에 대한 송사를 다투어 일으켰다. 조정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간원을 차출해 재물들을 모두 본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고 임금은 위사에 공이 있다 하여 3등의 장례를 하사하였다.